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53세인 김현철 씨입니다. 현철 씨는 30년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마치고 3년 전부터 작은 목공방을 운영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 수진 씨와는 결혼한 지 25년째, 그리고 자랑스러운 아들 준호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올해 대학교 3학년으로 어려서부터 착하고 공부도 잘해서 현철 씨 부부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현철 씨의 하루는 언제나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내가 차려준 아침 식사를 하고 8시 30분에 목공방으로 출근했습니다. 목공방은 퇴직한 동료들이나 지인들의 소개로 간간히 주문이 들어와서 생계는 여전히 퇴직금과 연금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현철 씨는 새로운 일에서 작은 보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평소 활발한 성격으로 동네 부녀의 활동도 열심히 하고 가끔씩 우리 언니가 요즘도 혼자 지내느라 얼마나 힘들까. 나이도 있는데 참 안쓰러워하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철 씨는 아내에게 언니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지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반 전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밝고 활발했던 아들 준호가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생이니까 고민이 많을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아들아, 오늘 엄마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까? 아내 수진 씨가 준호에게 물었지만 준호는 네. 아무거나 괜찮아요 라고 기운 없이 대답하며 고개를 숙이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현철 씨도 아들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나가던 등산도 아빠, 요즘 팀플 때문에 다음 주에는 꼭 가요라고 미루기만 했고 아버지가 목공방에서 만든 작품을 보여줘도 네. 잘 만드셨네요 라고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이상했던 것은 아들이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2주가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준호는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부모가 말을 걸어도 네 라고 형식적으로만 대답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전보다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스터디 모임이 늦어져서 친구 집에서 잘게요라고 카카오톡으로만 연락하고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현철 씨와 수진 씨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현철 씨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고, 수진 씨는 준호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면 새벽까지 깨어있으며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준호 학과 사무실에 전화해서 출석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요즘 너무 이상해서 밤새 잠을 못 자겠어요. 수진 씨가 제안했습니다. 학과 사무실에 문의한 결과 준호는 출석도 제대로 하고 있고 성적도 나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철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준호와 가장 친한 친구인 민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준호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좀 알 수 있을까? 집에서는 말도 거의 안 하고 맨날 늦게 들어오고 아버지가 정말 걱정이 많거든. 전화 너머 민수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아저씨. 그게 이런 말 해도 되는 건지 정말 모르겠는데요. 민수야, 제발 말해줘. 아버지가 너무 속이 타서 그래. 아저씨. 사실 준호가 저한테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전화로는 좀 말하기가 그래서요. 현철 씨는 불안한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민수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머뭇거리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을 돌리고 또 돌렸습니다. 아저씨,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며칠째 고민했어요. 근데 준호가 너무
너무 힘들어해서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 달 조금 넘게 전에 준호가 우연히 아저씨를 봤다고 해요. 그런데 민수는 말을 계속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런데 뭐? 민수야, 아저씨한테 솔직하게 다 말해줘. 아저씨가 어떤 아주머니하고 같이 계시는 걸 봤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아는 분이신가 보다 했는데 며칠 후에 또 봤을 때는 손을 잡고 걸으시더라고 하더라고요. 현철 씨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가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했대요. 아저씨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며칠 후에 또 똑같은 걸 보고 나서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나 봐요. 민수의 목소리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준호가 지금까지 그런 거였구나. 네. 준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민수야, 우리 아빠가 항상 나한테 정직하게 살라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라고 했는데 정작 본인은 엄마를 배신하고 있어라고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현철 씨는 아들이 울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존경받고 싶었던 아들을 이렇게 실망시켰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호가 집에 있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특히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을 때 아저씨가 평상시처럼 행동하시는 걸 보면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럴 수 있냐고 정말 화가 난다고 했어요. 민수의 말을 듣는 현철 씨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아들의 모든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철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들이 목격했다는 그 여자는 바로 이미영 씨였습니다. 수준 씨가 가끔 언급했던 혼자 지내고 있다는 바로 그 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현철 씨와 미영 씨의 재회는 정확히 한 달 조금 넘게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현철 씨는 평소처럼 목공방에서 오래된 의자 다리를 사포로 정성스럽게 다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목공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서 오래된 서랍장 수리도 해주시나요? 동네 부녀회에서 여기가 제일 잘한다고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현철 씨가 고개를 들어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된 그 모습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미영 씨였습니다. 혹시 미영 씨 맞나요? 현철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정말 현철 씨 맞네요. 부녀회에서 목공방 사장님. 성함이 김현철이라고 하시길래 혹시나 해서 왔는데 정말 맞았구나. 미영 씨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반가움이 담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30년 만에 재회에 한동안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현철 씨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동시에 결혼한 남자로서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부담감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이 동네까지 오게 되셨어요? 작년 봄에 이혼하고 나서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려고 이사 왔거든요. 예전 동네에는 너무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미영 씨는 작년에 이혼한 후 이 동네로 이사 왔으며 현재는 근처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혼자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출발의 의미로 집에 있는 오래된 가구들을 수리해서 새 것처럼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철 씨는 그날 이후 미영 씨의 가구 수리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미영 씨가 목공방에 와서 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상담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처음 몇 번은 순전히 가구 수리에 관한 대화만 나눴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근황이나 일상에 대한 이야기도 늘어났습니다. 현철 씨는 이런 만남이 혹시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저 오래된 지인으로서 만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미영 씨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미영 씨도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현철 씨, 이혼하고 나서 이 동네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렇게 편하게 옛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니까 좋네요. 많이 외롭지 않아서. 하지만 미영 씨 역시 현철 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있었고 자신의 감정이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었던 것은 미영 씨가 목공방 계단에서 발을 삐끗했을 때였습니다. 완성된 서랍장을 가져가려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미영 씨가 아이고 하며 휘청거렸고 현철 씨가 재빨리 달려가서 팔을 잡아 부축해줬습니다. 발목을 다친 것 같아서 현철 씨는 미영 씨를 근처 정형외과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되었는데 하필 그 순간을 멀리서 아들 준호가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현철 씨는 그때만 해도 아들이 자신을 봤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다친 사람을 도와준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영 씨의 손을 잡았을 때의 느낌이 계속 남아있었고 그런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며칠 후 두 번째로 준호가 목격한 것은 미영 씨와 함께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영 씨의 모든 가구 수리가 완료되어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라는 미영 씨의 정중한 제안으로 근처 카페에서 만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멀리서 보는 아들에게는 연인들의 다정한 데이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현철 씨는 그 후 미영 씨와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싶다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사랑과의 만남에서 오는 묘한 설렘과 그리움을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마음이 혹시 가족에게 상처를 줄까봐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이런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한편 아내 수진 씨도 남편과 아들의 이상한 행동을 예민하게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든 남편 그리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들.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수진 씨는 어느 날 남편의 작업복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사용하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남편이 평소보다 자주 휴대폰을 확인하고 문자가 오면 재빨리 확인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결정적이었던 것은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침대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에서 미영이라는 이름을 본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친언니 이름이었고 동시에 거의 30년 전에 현철 씨와 사귀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뛰었습니다. 사실 수진 씨에게는 거의 30년 전부터 간직해온 엄청난 비밀이 있었습니다. 현철 씨와 언니 미영이 헤어지게 된 것이 바로 자신의 치밀하고 악의적인 거짓말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단순한 언니에 대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수진 씨는 이미 그때부터 현철 씨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 씨는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에는 남편의 일터를 방문하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오늘 날씨도 좋은데 점심 같이 먹을까 해서 김밥 좀 싸왔어요 라는 자연스러운 핑계로 목공방에 갔습니다. 목공방에 도착한 수진 씨는 남편이 자리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작업대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용 머리핀 하나가 작업대 모서리에 끼워져 있었고
의자 등받이에는 긴 머리카락 몇 가닥이 붙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머리카락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목공방 문이 열리며 현철 씨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웬일로 여기까지 왔어요? 현철 씨의 표정에는 당황함이 역력했습니다. 점심같이 먹으려고 김밥 싸왔는데. 그런데 이게 뭐예요? 수진 씨가 떨리는 손으로 머리핀을 들고 물었습니다. 현철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게 손님이 두고 간 것 같은데요. 손님이요? 여자 손님이 여기까지 와서 가구 수리를 맡기시는군요. 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현철 씨는 대답을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수진 씨는 남편의 어색한 표정에서 뭔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모두 되살아났고 그 죄책감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은데 저한테 숨기시는 일이라도 있으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냥 목공방 일 때문에 좀 바빴을 뿐이에요. 현철 씨는 여전히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준호는 왜 집에 안 들어와요? 며칠째 친구 집에서 잔다고 하고. 분명히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애가 눈치채고 피하는 거 아니에요? 현철 씨는 더 이상 숨기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보, 사실 최근에 옛날에 알던 분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옛날에 알던 분이요? 혹시 여자분이세요? 수진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그냥 옛 지인으로서 만난 거예요. 가구 수리 의뢰를 받으면서 알게 된 건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수진 씨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분 이름이 미영 씨인가요? 현철 씨는 깜짝 놀라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수진 씨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운명처럼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0년 가까이 전에 자신이 저질렀던 거짓말이 이제야 밝혀질 때가 온 것입니다. 수진 씨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여보, 저한테 고백할 게 있어요. 30년 가까이 된 이야기지만 이제는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현철 씨는 아내의 심각한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를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수진 씨는 깊게 숨을 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영 씨는 제 친언니예요. 뭐라고요? 현철 씨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0년 가까이 전에 언니와 당신이 헤어지게 된 것은 모두 제가 꾸민 일이었어요. 현철 씨는 아내의 고백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수진 씨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30년 가까이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비밀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언니가 당신과 사귀고 있을 때 저는 사실 당신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현철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는 항상 저보다 예뻤고 똑똑했고 인기도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몰래 좋아하던 당신까지 언니와 사귀게 되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현철 씨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는 언니와 당신을 헤어지게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언니한테는 당신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는 걸 봤다고 거짓말했고, 당신한테는 언니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걸 봤다고 거짓말했어요. 둘 다 제가 직접 목격했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철 씨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그때 미영 씨가 저를 의심하고 제가 미영 씨를 의심했던 모든 일이 당신의 거짓말 때문이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 씨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럼 미영 씨는 아무 잘못이 없었던 거네요. 현철 씨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네, 언니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그 후에 언니와 당신이 헤어지고 나서 저는 상심하시는 당신을 위로해드린다는 핑계로 접근했어요. 그리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현철 씨는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런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완전히 충격받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사랑했던 미영 씨에게 저지른 오해와 상처에 대한 죄책감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보, 그럼 지난 25년은 뭐였나요? 우리 결혼 생활이 준호가 모든 게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거였나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과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로 사랑했어요. 준호도 진심으로 낳고 키웠고요. 제발 그것만은 믿어주세요. 하지만 현철 씨의 마음속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생겨났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처럼 느껴졌고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현철 씨는 가장 먼저 아들 준호부터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의 도움으로 준호를 설득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학 근처 조용한 스터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아버지와 아들. 준호는 여전히 아버지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현철 씨는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아빠, 먼저 물어볼게요. 엄마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실망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본 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 달라요? 제가 2번이나 직접 봤는데도요? 아빠가 다른 여자분이랑 손잡고 걸으시고 카페에서 마주 앉아서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것도 봤다고요. 그런데도 다르다고 하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현철 씨는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며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야, 일단 아빠 얘기부터 끝까지 들어봐. 그리고 나서 판단해. 현철 씨는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미영 씨가 누구인지, 거의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준호의 표정은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점점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엄마가 모든 걸 계획해서 한 거예요? 그래. 하지만 아빠도 잘못했어. 결혼한 사람이 옛 연인을, 그것도 아내의 언니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신중하지 못한 일이었어. 내가 의심하고 실망한 것도 당연해. 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아버지에게 가졌던 분노와 실망감의 원인이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준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어머니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솔직히 말하면 아빠도 사람이라서 첫사랑을 다시 만났을 때 마음이 흔들린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나게 하지도 않았어. 준호는 그제야 아버지를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아빠, 저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아빠한테 직접 물어볼 걸 그랬어요. 한편 집에서 혼자 있던 수진 씨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더욱 절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들과 이야기하러 나간 사이 수진 씨는 거의 30년 만에 언니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번호를 제대로 누르기도 어려웠습니다. 언니, 저 수진이에요. 전화 너머로 미영 씨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어떡해. 정말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언니,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꼭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미영 씨는 동생의 절박한 목소리를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럴게. 어디서 만날까? 다음 날 두 자매는 조용한 카페에서 거의 30년 만에 재회를 했습니다. 미영 씨는 동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 씨의 얼굴이 하룻밤 사이에 많이 초췌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아, 많이 야위었네. 대체 무슨 일이야? 수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30년 가까이 전의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언니와 현철 씨 사이에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그로 인해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현철 씨와 결혼하게 되었는지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수진 씨는 계속 울었고 미영 씨는 점점 얼굴이 굳어져 갔습니다. 미영 씨는 동생의 고백을 끝까지 듣고 난 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30년 가까이 품고 살았던 궁금증들과 상처들이 한순간에 명확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동시에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수진아, 그럼 그때 모든 게 내가 꾸민 일이었다는 거야? 미영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나쁜 짓을 했어요. 미영 씨는 한참을 창 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노와 상처, 그리고 허탈감이 복잡하게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수진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니, 현철이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서 다른 사람과 제대로 된 사랑도 못했어. 그러다가 잘못된 결혼을 했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됐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20대, 30대를 모두 내가 망쳐놓았어. 미영 씨의 목소리에는 30년 가까이 쌓인 상처와 원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어떤 벌을 받아도 벌을 받는다고 내가 잃어버린 30년이 돌아와? 내가 아이를 낳을 기회를 놓친 것도 되돌릴 수 있어? 미영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수진 씨는 언니의 말을 들으며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로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이 언니의 인생 전체를 망쳐놓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날 밤 현철 씨와 준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 씨는 이미 모든 것을 언니에게 고백한 상태였습니다. 여보, 준호야. 제가 언니에게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모한테 다 말씀하셨다고요? 준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현철 씨는 복잡한 심정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당신이 한 일을 쉽게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5년간 쌓아온 우리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지는 않아요. 여보.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관계는 예전과 같을 수는 없어요. 당신은 미영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속죄해야 해요. 현철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안의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는 저와 준호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해요. 당신 혼자서는 어떤 중요한 결정도 내릴 수 없어요.
수진 씨는 이런 조건들이 가혹하다고 느꼈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호도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가 하신 일을 당장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언젠가는 관계가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신 정말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한편 미영 씨는 현철 씨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현철아, 정말 어이가 없어. 30년 가까이 지나서 이런 진실을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미영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 당신을 의심했던 것도, 지금까지 진실을 모르고 살았던 것도 정말 죄송해요. 현철아, 사과한다고 달라질 건 없어. 내가 잃어버린 30년이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놓친 모든 기회들이 다시 오는 것도 아니야. 미영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 가정까지 완전히 망가뜨리고 싶지는 않아. 너는 아들도 있고, 비록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25년간 쌓아온 가정이 있잖아. 미영 씨,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살기 어려울 것 같아. 수진이를 마주치는 것도 힘들고, 너를 보는 것도 괴로워. 다른 곳으로 떠날 생각이야. 현철 씨는 미영 씨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전에 자신이 저지른 오해에 대한 죄책감과 지금까지 진실을 모르고 살았다는 부끄러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각자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수진 씨는 약속대로 언니에게 매주 안부 인사를 드리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찾아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수진 씨의 모든 제안을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해주는 건 받고 싶지 않아. 그냥 연락하지 마. 라는 차가운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수진 씨는 이런 언니의 반응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30년 가까이 전에 저지른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한심스럽고 추해 보였고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항상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현철 씨는 목공방 운영에 더욱 몰두하면서 아들과의 관계 회복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매주 함께 등산을 가고 목공방에서 함께 작업을 하며 아버지와 아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빠,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존경했던 아빠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미안해, 준호야. 아빠도 조심해야 할 상황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앞으로는 가족들이 오해할 만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을게. 준호는 이 일을 겪으면서 가족 관계의 복잡함과 어른들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동시에 자신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직접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현철 씨에게는 여전히 큰 고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였습니다. 25년간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편안하게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옆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25년간 쌓인 정까지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수진 씨에게는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은 거의 사라졌고 집안일과 가족을 돌보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대폭 줄었고 남편과 아들의 의견을 먼저 묻는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었습니다. 여보, 내일 장 보러 가도 될까요? 준호야, 엄마가 청소하려는데 방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사소한 일까지도 허락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언니와의 관계였습니다. 매주 보내는 안부 메시지에 대한 답장은 점점 짧아졌고 나중에는 아예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이런 상황이 모두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며
절망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미영 씨는 결국 약속대로 다른 도시로 이사를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수진 씨에게 마지막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수진아,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평생 원망하면서 살고 싶지도 않아. 이제 정말로 연락하지 마. 우리는 남남으로 살자. 너도 내 가족들과 그럭저럭 살아가거라. 수진 씨는 이 편지를 받고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언니에게 진심으로 용서받고 싶었지만 그것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하염없이 울었고 그날 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재 현철 씨 가족은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각자가 그날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를 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발언권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중요한 결정에서는 항상 남편과 아들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언니와의 관계가 영구히 단절된 것입니다. 30년 가까이 전에 저지른 한순간의 거짓말이 가져온 대가가 이토록 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미영 씨는 50대 중반의 나이에 또다시 새로운 곳에서 혼자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수진 씨의 거짓말로 인해 잃어버린 30년의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으며 이제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철 씨는 아들과의 관계는 회복했지만 아내와의 관계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30년 가까이 전에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에게 저지른 오해와 지금까지 거짓말 위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이 그를 깊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준호는 가족의 복잡한 과거를 알게 되면서 어른들의 세계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소통의 중요성과 성급한 판단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 사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질투심으로 인한 거짓말은 결국 자신에게도 큰 상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수진 씨는 언니의 행복을 빼앗으려 했지만 결국 자신도 평생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둘째, 진실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30년 가까이 숨겨왔던 거짓말이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났고 그때 치러야 할 대가는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셋째, 거짓말로 얻은 것은 언젠가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진 씨가 거짓말로 얻은 현철 씨와의 결혼 생활은 진실이 밝혀진 후 큰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넷째, 가족 간의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철 씨와 수진 씨, 그리고 준호 사이의 관계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다섯째, 피해자의 상처는 가해자의 사과만으로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영 씨는 수진 씨의 진심 어린 사과에도 불구하고 끝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한 사람의 거짓말이 여러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수진 씨의 거짓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언니 현철 씨, 그리고 준호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곱째,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준호가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고 혼자 괴로워했던 것처럼 가족 간에도 열린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SNS나 인터넷을 통해 더욱 빠르게, 더욱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만 알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가족 갈등이 생겼을 때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거나 가족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일상생활에서 질투나 이기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연을 통해 보셨듯이 그런 거짓말이 가져오는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오래 지속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매우 어렵고 때로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진 씨처럼 30년 가까이 전의 거짓말이 현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고, 미영 씨처럼 아무 잘못 없이도 다른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모두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가족 간에는 항상 열린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생겼을 때는 추측하거나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